오이 이것과 먹으면 여러분의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혈관이 순식간에 진흙탕처럼 막혀버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원한 냉장고 문을 열고 싱싱한 오이 한 개를 꺼냅니다. 흐르는 찬물에 오이를 뽀득뽀득 씻어낸 뒤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아삭아삭 소리가 나도록 얇게 썹니다. 입안이 텁텁한 아침에 갈증을 풀기 위해 혹은 건강해지려고 그 오이 조각을 입안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 삼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곁들인 특정 음식 한 가지가 여러분 몸속에서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오이의 특정 성분과 그 음식이 만나는 찰나, 여러분의 혈관벽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고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들은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거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오이가 잘못된 궁합을 만나 여러분의 생명줄인 혈관과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이 신장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눕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오이를 썰 때 절대 곁들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독극물 같은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둘째, 이미 지쳐버린 신장 기능을 다시 깨우고 혈관 속 쓰레기를 싹 치워주는 오이 섭취의 골든타임을 공개합니다. 셋째, 환절기만 되면 가슴을 옥죄는 가래와 기침을 멈추게 하고 밤새 푹 잠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오이와 꿀, 그리고 우유 레시피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씹고 있는 그 오이 한 조각이 여러분의 여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지 아니면 산천을 유람하며 활기차게 보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코 먹은 오이 한 조각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오이는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을 청소해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청소부가 여러분의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아파트의 낡은 수도관처럼 혈관벽에는 우리가 평소 즐겨 먹던 맵고 짠 음식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들이 끈적한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혈관벽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트륨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아삭한 과육을 씹을 때 쏟아져 나오는 96%의 수분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 속의 중금속과 독소를 씻어내어 걸쭉했던 피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세척제와 같습니다. 피가 맑아지면 신장이 해야 할 필터링 업무가 줄어들게 되고 지쳐있던 신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평소 상담을 해드리는 많은 어르신 중에는 매일 아침 오이 한 개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부터 손발에 붓기가 빠지고 얼굴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오이가 가진 천연 미네랄 성분이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체내 염증을 싹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우리 몸의 엔진인 신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건강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100세 인생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비법을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혈압이나 신장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이가 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오이가 어떤 음식과 만났을 때 혈관을 굳게 만드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 그 첫 번째 금지 조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오이가 우리 혈관 속의 나트륨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점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멈춰야 할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록달록한 색깔의 소가 오이와 당근을 한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손실을 넘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두 채소가 만나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영양 파괴 과정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당근이라는 채소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혈관벽이 얇아지고 쉽게 상처 입는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당근의 영양소는 혈관을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아주 고약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다른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여러분이 오이를 칼로 써는 그 순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효소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당근의 비타민C와 만나는 찰나 마치 불꽃이 꺼지듯 영양소가 소멸해버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공들여 준비한 밥상이 순식간에 영양가 없는 찌꺼기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 회복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혈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비타민C는 이 혈관벽을 수리하고 보강하는 핵심 자재와 같습니다. 특히 신장으로 연결된 미세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혈관벽이 헐거워지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습관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 신장은 걸러낼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길어와야 할 펌프의 호스가 낡고 구멍이 났는데 그 수리 부속품인 비타민C를 오이가 중간에서 가로채 버리는 꼴입니다. 호스는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되고 펌프인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예쁜 색깔의 샐러드가 불러오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은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채소 위주로 드셨는데 왜 혈관이 막혔느냐고 묻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어김없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은 생채 무침이나 샐러드가 빠지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골고루 먹으려 했던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몸의 방어막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근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한 고추나 무,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도 오이와 섞이면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비빔밥을 드실 때나 김밥을 만드실 때 오이와 당근이 나란히 들어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조화일지 몰라도 우리 몸 내부에서는 영양소를 놓고 처절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내피세포가 이미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이와 당근을 섞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유용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산 성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이를 조리하기 전에 미리 식초를 살짝 뿌려주거나 초절임 형태로 드신다면 비타민 파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오이의 효소를 잠재우고 당근의 비타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이를 드실 때는 오이만 드시고 당근은 기름에 볶거나 삶아서 따로 드시는 것입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을 때 지용성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8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오이와 생으로 섞어 먹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장의 사구체라는 여과장치는 혈류 속도가 조금만 일정하지 않아도 쉽게 망가집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이 힘들어지고 이는 곧 사구체의 압력을 높여 파괴로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행위가 여러분을 투석실 침대로 한 걸음씩 밀어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 다른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는 오이와 당근을 섞은 반찬을 주지 마십시오. 예쁜 색감보다는 알찬 영양을 선택하는 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신장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또 다른 위험한 조합인 무와 오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근과의 조합이 영양소를 파괴하는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오이와 무의 조합은 여러분의 신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얼려버리는 무시무시한 공격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원한 무생채나 물김치를 좋아하십니다. 특히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오이와 물을 함께 썰어 넣은 시원한 국물을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차가운 얼음물 속에 갇힌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이와 무는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몸속의 신장은 따뜻한 기운을 바탕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성질의 오이와 역시나 차가운 성질의 무가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한기가 발생합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신장 주위의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고 혈류의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가 차가워지고 느려지면 신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차가워지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물기를 조절하는 수문장인데 이 수문장이 추위에 얼어붙어 문을 열지 못하면 몸 안의 수분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겪는 원인 모를 부종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 세방 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몸이 잘 붓고 소화가 안 된다며 신장에 좋다는 오이와 천연 소화제라는 물을 매일 같이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살을 빼고 싶다는 마음에 오이와 물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열흘 동안 매끼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얼굴과 발등이 퉁퉁 부어올라 신발조차 신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5번 이상 깨야 했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어르신이 병원을 찾았을 때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오이와 무의 차가운 조합이었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바닥이 나면서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박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즉시 오이와 무의 섭취를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를 곁들이며 3개월 만에 겨우 정상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의 기운이 선천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오이와 무가 만난 차가운 기운은 신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구체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망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망이 굳으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소변의 색깔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이와 무가 함께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오이와 무는 서로의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하지만 오이의 특정 효소가 이를 억제하여 오히려 배 속에 가스를 차게 하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신장의 기운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최악의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하게 데워진 기름이 잘 흐르는 법인데 차가운 물을 부으면 기름은 굳어버립니다. 우리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노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와 무의 차가운 기운이 혈액을 식히면 혈액 속에 찌꺼기들이 엉겨붙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 심부전증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무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를 대량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생강이나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이 열을 내는 재료를 듬뿍 넣어서 차가운 기운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이를 먹는 날에는 물을 피하고 물을 먹는 날에는 오이를 피하는 식단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수도 있고 다시 힘차게 뛸 수도 있습니다. 박명자 어르신처럼 신장 투석의 직전까지 가서야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이와 무를 함께 넣은 물김치가 시원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드시는 것은 신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먹는 습관을 통해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차가운 오이와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차가운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활발하게 피를 걸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위험한 조합을 식탁에서 치워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 혈액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 차가운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이제는 멈춰주십시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인 오이를 생으로 먹을 때 식초를 넣지 않는 것이 왜 혈관 건강에 위험한지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신장을 살리는 비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근과 무라는 특정 식재료와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특별한 식재료를 같이 먹지 않더라도 그저 오이를 생으로 먹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이를 생으로 드실 때 식초를 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오이를 그저 깨끗이 씻어서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등산 중에 갈증이 나면 껍질째 베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이가 가진 강력한 영양소를 스스로 파괴하게 방치하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앞서 제가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의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이를 칼로 썰거나 이빨로 씹는 순간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이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낸 비타민C입니다. 오이를 생으로 그냥 먹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영양소가 정작 여러분의 입안에서 씹히는 동시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에 매우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에 식초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파괴 효소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잠잠해집니다. 식초가 효소의 입을 틀어막아 비타민C라는 보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오이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넣는 것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비타민 파괴를 막기 위한 완벽한 방어막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액 속의 노폐물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얇은 혈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이 손상되면 단백뇨가 나오고 혈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초 없이 오이를 드시는 습관은 이 소중한 비타민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혈관 보수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혈액을 야갈칼리성으로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이와 식초가 만나면 그 효과는 10배, 20배로 커집니다. 오이가 혈관 속에 나트륨을 배출할 때 식초는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혈류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짝꿍을 놔두고 오이만 생으로 드시는 것은 보약을 눈앞에 두고 물만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평소에 오이를 드실 때 식초를 꼭 챙겨서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저 고추장에만 찍어 드셨나요? 만약 이 정보를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강이라는 두 글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지키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소 오이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등산을 가실 때마다 오이를 5개씩 싸들고 가셨습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오이를 생으로 드셨는데 이상하게도 피로는 풀리지 않고 몸이 더 붓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았고 비타민 결핍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오이의 파괴 효소가 체내의 비타민까지 공격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식초를 한 스푼 넣은 물에 오이를 살짝 담갔다가 드시거나 오이 초절임을 권해드린 후부터는 등산 후에도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고 소변도 시원하게 보신다며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이를 먹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입이 즐거운 방식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이 웃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이를 썰어서 바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초의 산 성분이 소화를 돕고 신장의 부하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오이는 위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대할 때만 빛을 발합니다. 식초라는 작은 열쇠 하나가 오이라는 보물상자를 열어 여러분의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들과 잘못된 섭취 방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내는 마법 같은 최고의 궁합 3가지와 그 구체적인 조리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많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킨 검증된 비법들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는 오이를 잘못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주고 지친 신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마법 같은 최고의 궁합, 그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식초, 그리고 부추의 만남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이자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혈액순환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이와 식초가 만났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오이의 효소가 비타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식초가 방어막을 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추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이와 물을 같이 먹으면 신장이 차가워져서 위험하다고 경고해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추는 바로 그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천하무적의 짝꿍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아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오이가 혈관 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낼 때 부추는 혈액이 더 빨리, 더 멀리 흐를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줍니다. 오이가 길을 닦는 청소부라면 부추는 그 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와 노폐물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갑니다. 특히 하체가 잘 붓고 발이 차가워서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실천 방안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를 꼭 기억하시거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이 손질법입니다. 싱싱한 오이 2개를 준비하십시오. 오이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므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소금으로 겉면을 살짝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 오이를 반으로 가르고 어긋썰기로 얇게 썹니다. 이때 너무 두껍게 썰면 식초와 부추의 성분이 안쪽까지 스며들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둘째, 부추 준비입니다. 부추는 한 줌 정도 준비하여 오이와 비슷한 크기인 5cm 정도로 썰어둡니다. 부추의 강한 향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사용해도 좋지만 되도록 생으로 사용해야 그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장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식초 2큰술을 넣으십시오. 이때 식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등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반 큰술과 고춧가루 1큰술, 그리고 약간의 간장을 넣습니다. 설탕 대신 매실청을 1큰술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넷째, 버무리기와 숙성입니다. 준비한 오이에 먼저 식초가 포함된 양념장을 넣고 가볍게 버무립니다. 오이의 파괴 효소를 식초로 먼저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부추를 넣고 숨이 죽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부추 무침은 만든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오이에 골고루 스며들어 신장에 훨씬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반찬 한 접시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 오이 부추 무침을 곁들이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은 소금의 양을 줄이고 식초의 신맛을 강조하여 드셔보십시오. 혀 끝에서 느껴지는 산뜻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몸속의 혈액은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고지혈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60대 중반의 한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점심과 저녁 식단에 이 오이부추 무침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만성적이었던 다리의 저림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의 여과율을 나타내는 수치도 1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음식, 궁합의 힘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장기입니다. 그 고마운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맑은 피와 따뜻한 기운입니다. 오이의 정화 능력과 식초의 보호 능력, 그리고 부추의 온기가 합쳐진 이 공식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조리 과정을 그려보고 계신가요? 내일 시장에 가서 오이와 부추를 사야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의 문턱을 넘으신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명약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신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약을 알게 되셨으니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의 독소를 싹 뽑아내고 환절기 기관지 건강까지 책임지는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성분을 가진 식재료와의 만남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는 부추를 활용해 혈관을 따뜻하게 데우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두 번째 비법은 이름하여 천연신장 해독제라고 불리는 오이와 배, 그리고 꿀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기침 가래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신장과 폐를 동시에 살려주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많은 분이 오이는 채소고 배는 과일인데 어떻게 같이 먹느냐고 물으시지만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 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봅시다. 배는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하여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배에 진짜 숨겨진 효능은 바로 신장의 해독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몸 여기저기가 붓게 되는데 배와 오이가 만나면 이러한 정체된 수분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이 들어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꿀은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오이와 배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의 효소는 신장의 세포 재생을 돕고 혈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이와 배만 먹으면 속이 냉해질 수 있는 분들도 꿀 한 스푼이 들어가면 신장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독소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구체적인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보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재료 준비입니다. 물기 많은 오이 반 개와 잘 익은 배 한 개, 그리고 천연 꿀 2큰술을 준비하십시오. 배는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아 혈관 염증을 잡아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화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껍질을 깎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껍질째 찌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둘째, 조리 단계입니다. 배를 깨끗이 씻은 뒤 윗부분을 뚜껑처럼 자르고 숟가락을 이용해 안쪽의 씨 부분을 파내어 작은 항아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 파낸 공간 안에 오이를 아주 잘게 다져서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오이를 갈아서 넣는 것보다 잘게 다져야 씹는 맛도 있고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꿀 2큰술을 아낌없이 듬뿍 붓습니다. 셋째, 중탕하기입니다. 오이와 꿀이 담긴 배를 적당한 그릇에 담아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은은하게 쪄내십시오. 배가 투명해지고 오이에서 즙이 배어나와 꿀과 섞이면 신비로운 빛깔의 해독 주스가 완성됩니다. 열을 가하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비타민 파괴 걱정 없이 배의 영양을 오롯이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주무시기 2시간 전이나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이 배 오이 꿀즙은 밤새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하며 신장이 쌓아두었던 하루치의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뱃속의 오이가 따뜻하게 익으면서 신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여러분의 몸 안을 정화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소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 증상으로 발가락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늘 몸이 부어 있었지요. 제가 이 배오이 중탕 비법을 알려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발가락의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의 색깔이 맑아지고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의 여과율이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신장의 수치가 회복되니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평소 괴롭히던 만성 기침까지 멈추었다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 힘들지만 정성을 들여 관리하면 분명히 보답하는 장기입니다. 배의 달콤함과 오이의 청량함, 그리고 꿀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이 한 잔은 여러분의 신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성스러운 물과 같습니다.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도 이 달콤한 즙은 거부감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기관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쳐서 신장이 쉴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폐와 신장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내리고 올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폐가 편안해야 신장이 피를 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폐와 신장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아서 폐가 맑아야 신장의 물길이 시원하게 터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는 배와 오이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정성 가득한 중탕법으로 여러분의 신장에 생명수를 선물하십시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넣어주는 음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맑은 피를 걸으며 힘차게 돌아갈 때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찬란하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치유의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해독제로 오늘 밤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만든 이 배오이 중탕이 여러분의 몸속 독소를 싹 비워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의 독소를 빼내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갑작스러운 다리 쥐를 해결하여 신장의 회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우유를 활용한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오이와 부추로 혈관을 청소하고 배와 꿀로 신장의 독소를 뽑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갑작스러운 다리 쥐를 해결하여 신장이 스스로를 치료할 시간을 벌어주는 비법입니다. 많은 분이 낮 동안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밤에 잠을 설친다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장과 혈관이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우유와 꿀의 조합입니다. 우선 우유라는 식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봅시다. 우유에는 트리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밤중에 혈류량이 급격히 변하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유 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이러한 고통스러운 쥐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속에 녹아든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지친 신장이 밤새 편안하게 쉬면서 혈액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보조제입니다. 낮 동안 오이를 통해 나트륨을 배출했다면 밤에는 우유와 꿀을 통해 혈관 내벽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의 기력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의 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밤마다 찾아오는 종아리 쥐 때문에 거의 매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혈압은 자꾸 오르고 신장 수치까지 나빠져 늘 얼굴이 부어있고 기운이 없으셨지요.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낮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이부추 무침을 드시고 자기 전 30분에는 반드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할까봐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온도 조절법대로 드신 뒤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지옥 같던 다리 쥐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 넘게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게 되니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아침마다 부어있던 얼굴이 갸름해지고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리법과 주의사항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과정입니다. 첫째, 우유의 선택과 양입니다. 일반 우유도 좋지만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준비하십시오. 양은 일반적인 종이컵 한 컵 분량인 200ml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둘째, 온도 조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유를 냄비에 담고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데우십시오. 절대로 팔팔 끓여서는 안 됩니다.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소중한 단백질 성분이 파괴되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적당한 온도는 입술을 대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인 40에서 45도 사이입니다. 셋째, 꿀의 투입입니다. 우유가 데워지면 불을 끄고 천연 꿀 한 큰술을 넣으십시오. 이때 꿀도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효소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끈 뒤에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며 우유와 꿀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벌써 여러분의 신경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넷째, 섭취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지나 혈관을 타고 신장까지 전달된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우유의 칼슘이 근육을 풀어주고 꿀의 당분이 뇌를 안심시켜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신장은 비로소 노폐물 배출보다는 자신의 세포를 수선하고 기력을 충전하는 정비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면 신장은 정비 시간 없이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린 채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우유꿀 한 잔은 신장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휴식권입니다. 또한 이 조합은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우유 속의 칼슘은 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뼈가 튼튼해야 피를 만드는 골수 작용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걸러내야 할 피의 질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혈관과 신장, 그리고 뼈까지 이 삼박자가 고루 건강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절기 찬바람이 불 때면 더욱 이 비법을 실천하십시오. 차가운 오이로 시작한 하루를 따뜻한 우유와 꿀로 마무리하는 이 루틴은 여러분의 몸 안의 음양 조화를 완벽하게 맞추어 줍니다. 낮에는 독소를 내보내고 밤에는 영양을 채우는 이 순환이야말로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가장 현명한 건강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수 어르신이 겪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비싼 침대나 베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 안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정성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지고 신장이 맑은 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의 건강 비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꼭 식탁 위에 올려두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내일 아침 여러분께 밝은 미소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이를 통해 혈관과 신장을 살리는 방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오이 한 조각에 담긴 방대한 생명의 지혜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바꿀 만큼 귀한 3가지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치명적인 오이 섭취의 대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근과 만나 비타민이 파괴되고 무와 만나 신장이 얼어붙으며 식초 없이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가 소멸하는 그 무서운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죽어가는 혈관과 신장을 살려내는 마법의 레시피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부추와 식초로 혈관을 데우고 배와 꿀로 신장의 독소를 뽑아내며 우유와 꿀 한 잔으로 깊은 잠과 근육의 안정을 찾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곧 약이며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투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오이와 부추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배 오이 중탕을 다리는 그 정성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병원이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에 든든한 등불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건강 비법을 연구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신장이 건강해야 수명이 길어지고 혈관이 맑아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푸른 산천을 누비며 활기차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저 제임스가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